안녕하세요. 김씨복덕방TV 김소장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일시적 이주택 완화에 대해서 발표와 동시에 시행을 했었는데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역전세난과 미분양 등 집값이 거대하게 떨어질 것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많은 시행 예고를 했었는데요. 2023년 3월 2일자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 완화의 주요 6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발표 후에 실익이 있다 없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실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 완화를 필두로 앞으로 계속적인 완화가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살펴드릴까 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나 법인 그리고 투자붐 시기에 과도하게 신용대출을 내신 분들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0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은행의 감독 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인데 큰 틀에서는 6가지던데 이 5개 규정 안에 6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가지 나와 있는데 요거 말고도 총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행은 3월 2일 날 시행한다니까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대출 규제 완화 6종입니다. 주요 내용 큰 틀에서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주택자, 이상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 내에 담보대출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허용해주겠다는 거예요. LTV 30%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지난 정부 때는 집값 폭등을 일으키는 그 어떤 대출도 안 해주려고 했었죠. 그래서 임대나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허용해주겠다는 거예요. 규제지역에는 30%, 비규제지역에는 60%까지. 이 규제지역이라는 의미도 실제적으로 지금 규제지역은 강남 3구랑 용산구 이렇게 4군데밖에 없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는데 상세 내용 살펴보면서 제가 바뀐 거랑 현행이랑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번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됐다. 우리가 집 살 때 대출을 안 했으면 등기하고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신규 담보대출은 안 되고 이렇게 생활안정자금이라는 형식으로 대출을 냈는데 이게 연간 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도가 폐지돼요. 만약에 내가 8억짜리 살고 있다면 70% LTV 70으로 87, 56, 5억 6천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LTV DSR 내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한테 실익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5번째, 주택담보 대안 시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2022년 7월 1일 이후로 주택담보대출이 1억 이상은 무조건 DSR 40%를 적용받았는데 요게 내가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40%가 아니었죠. 70%일 때도 있었고 DSR이 60%일 때도 있었는데 내가 최초 담보대출을 낼 때 이 뭐 높은 DSR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하면 대안을 할 때 이 4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을 당시에 DSR을 적용해 주겠다는 뜻인데 요것도 뒤로 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6번,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서민실수요자 해도 뭐 크게 6억에서 뭐 1, 2천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은 없어 보이는데 뒤로 가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한 번씩 국회나 언론 같은 데 보면 부자 감세다, 부자 증세다 하는데 이번 주요 내용에서 1번과 2번은 정말 부자들한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아닌가 싶어요. 자, 보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준다는 뜻입니다. 현행은 자 2주택 이상자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개선해서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다주택자라고 해도 주택이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이 규제지역이라 해봐야 지금 4군데밖에 없죠. 강남 3구랑 용산구. 그러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비규제지역인데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비규제지역에는 60%를 해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집 여러 채 갖고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집 사고 싶다 하면 우리가 6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DTI나 DSR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겠지만 뭐 돈 많은 사람이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이걸 충분히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걔를 같이 한다고 하면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예전에 제가 실무에서 일하다 보니까 경매업자들 뭐 주택 뭐 매입해서 대파는 판매업자들 그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처럼 하시는 분들 주택을 그런 분들 지난 정부에서는 집값 올리는 주범이라고 대출을 안 해줬어요. 취급을 금지했는데 이제 개선됐어요.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으로 이렇게 주택 사고 파는 분들,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뭐 주택 판매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를 내서 얼마든지 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려 이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DTI, DSR이 그래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 한도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자금 활용이 굉장히 유용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시장이 또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겠죠. 부자 돈이랑 개인 사업자들 돈까지 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부동산 침체를 막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뭐 재테크를 할 때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이 완화됐어요. 이번 특례 보금자료론에서도 나왔었는데 전세 세입자 전세 내주려고 주택담보 신청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해주는 대신에 각종 제한들이 이렇게 따라붙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는데 투기나 투기가 일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세입자를 내보낸데도 2억 원까지밖에 안 해준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규제지역에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세입자 내준다고 주택담보대출 받았으면 이 집으로 세입자 내보내고 이사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이번 특례보금자료론에도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내에 기본주택을 처분해야 된댔죠. 그런 처분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폐지되는 거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가 세입자 내보낸다고 담보대출 신청해도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그것도 이제 폐지되는 겁니다. 이게 법 개선됐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한다. 이제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내 개인적인 LTV나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데요.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된 거예요. 자, 생활안전자금 제가 앞서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내가 집 살 때는 대출을 안 받았어요. 뭐 내가 회사 대출을 받았던 뭐 퇴직금을 땡겼었던 안 받았는데 뒤에 가서 좀 생활이 힘들어져 갖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안 해줬죠. 안 해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등기 치고 3개월 이후에는 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대출이 이제 연간 한도가 최대 2억까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됐어요.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한도가 폐지됐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집 살고 있으면 LTV 70% 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5억 6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DSR 범위 한도 내, 내 소득 대비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은 근데 개선이 돼도 이 생활안정자금은 처음에 지난 정부 때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6개월마다 확인을 해서 신규 주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걸 확인을 해서 기한이익 상실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은데 이 주택 구입 목적이라는 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이 이제 한도가 늘어나면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끌하신 분들 신용대출 내서 전세 끼고 집 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신규 주택은 취득 안 하지만 기존 내가 신용대출로 연끌해서 하나 투자해 놓은 게 있다면 그런 신용대출을 갚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신용대출 과도하게 냈거나 아니면 비싼 사업자 대출 냈거나 이런 분들 갚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신규 주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체크한다는데 이거는 내가 기존에 다른 집을 하나 연끌해서 신용대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안전자금이 한도가 늘어났다는 거는 많은 분들한테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안시 내가 은행 갈아타기 할 때 대출 갈아타기 할 때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해왔다는 거예요. 이 DSR이 내가 연간 갈린 원리금이랑 다른 부채 원리금을 합산해서 내가 1년간 버는 연봉의 몇 프로를 초과하지 말라는데 2022년 7월 1일 이후로 1억 이상은 40%를 일괄 적용받고 있죠. 전국적으로. 이게 근데 처음부터 40%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70%였다가 또 60%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40%로 이렇게 조정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DSR 60%대 적용을 받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대안을 하려 했을 때 신규 대출로 적용을 받으면 한도가 줄어드니까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DSR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3년, 4년 전에 3년 중고정금리, 5년짜리 중고정금리 있으신 분들만 해당이 될 겁니다. 예전에 한 3, 4년 전에 2%대 금리할 때 장기 고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굳이 지금 현재 대안을 하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변동금리 쓰신 분들 중에 한도가 줄까봐 지금 대안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대안하라고 기존 DSR을 적용해준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6번째,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서민 실수요자라는 게 현재는 최대 6억까지 대출 가능한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나 투기 과열 지역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조정대상 지원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게 9억 이하라고 한다 해도, 만약에 지금 6억을 폐지해준다 해도 8억 8천이면 뭐 6억 1, 2천 밖에 더 뭐 한도가 증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교묘하게 항상 정부에서 안전장치를 걸어놔요.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거라서, 뭐 최대 6억이지만 뭐 다 끌어올린다 해도 6억 한 2, 3천 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또 담보대출 6억까지 받으려면 소득으로 거의 1억 가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뭐 실효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6가지인데, 추가로 또 예고된 것도 있더라고요. 앞선 대출 규제 완화 6가지는 이 3월 2일날 잠정 시행될 예정인데, 더 대박인 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인 게 더 대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시가 9억 초과하는 1주택자, 내가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이나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상 돈 많이 버는 1주택자, 돈도 많이 벌고 주택도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세 대출 보증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비싼 집 갖고 있고 많이 벌면서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전세자금 대출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대놓고 갭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상한애로 차주에 대해서 원금 상환유예를 최대 3년, 이걸 거치라고 합니다. 이자만 내는 거죠. 원금을 3년간 유예를 하는 겁니다. 이자만 내고. 이걸 거치는 예전에 이금융권에 일부 있었고, 지금 이금융권도 없죠. 근데 이걸 다시 부활해서 거치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이자만 내면 되니까 여력되는 사람은 공격적으로 투자 한번 해보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시장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집값이 폭등을 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힘들게 집을 어렵게 한 채 마련했는데 그 집값이 폭락을 한다고 하면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또 경기가 침체에 빠지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집값 폭락을 막고 경기 부양을 하려는 그 다급함이 묻어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단서로 DSR은 계속 걸어놓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완화가 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랑 이 추가적인 2가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지금 오늘 규제 완화 6가지랑 추가로 2가지를 보면서 이 정부의 의도를 알았는데, 정부의 의도는 뭡니까? 결국은 투기자본, 부자들 돈, 법인들 돈 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부동산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여력 있는 분들도 갭 투자해라. 비싼 집 갖고 있어도 돈 많아도 전세자금 대출해 줄 테니까 집 사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리고 너는 전세 살든지 갭 투자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결국 이게 집값 폭락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집값 폭락을 막아야지. 지금 역전세란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지면 전세 사는 또 서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결국 집값 폭락을 막고 역전세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그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는, 결국 이제 돈이 좀 많으신 분들, 다주택자나 뭐 또 법인이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또 소득이 높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이 이 DSR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DSR이. 지금 규제 완화 6종에다가 플러스 2종을 다 발표를 했는데도 이 DSR은 1억 이상 담보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40%가 적용받는 거, 요거는 이번에 완화가 되지 않았어요. 지지난 정부 때는 서민들 보고 집을 사라, 내 집 마련을 해서 월세살이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장려하던 정책이었다면, 지난 정부 때는 어떻게든 집을 사지 마라고 했죠. 그래서 이 DSR 40%가 나왔는데, DSR이 예전에는 70%, 60% 이랬어요. 그래서 이 DSR도 결국 완화가 돼줘야지만이 서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DSR을 정부에서도 쉽게 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DSR에서 짜증나실 것 같아서 DSR 개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연봉이 있어요, 연봉이. 내가 1년에 버는 연봉이 있는데, 내가 집에 담보대출을 냈어요. 그럼 집에 대출되는 연간 원리금, 원금과 이자랑, 그리고 기존 타 부채 연간 원금과 이자 합한 원리금. 기존 타 부채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 샀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원금이 있을 거고, 신용대출 냈어요. 신용대출 원금 이자 있을 거고, 그리고 젊은 분들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받았으면 원금과 이자 있겠죠.
자, 기존 집 대출 연간 원리금과 기존 타부채 연간 원리금을 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내 연소득의 40%를 넘지 말라는 게 DSR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하죠. DTI가 있는데 DTI는 기존 타부채의 이자만 합산합니다. 이게 DSR과 차이인데 DSR은 더 강력하다고 봐야 되죠. 원금과 이자를 기존 타부채의 연금과 이자를 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DSR에 걸려서 대출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규제 완화에서도 이 DSR 완화는 빠져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규제 완화 6가지랑 이 다른 것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유튜브 영상에서 뭐 투자를 권한다든지 뭐 절대 뭐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한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뭐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제 영상 말고도. 그런 영상들을 모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뭐 타이밍상 투자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상들은 극단적으로 지금 사면 뭐 큰일 난다라고 하는 영상들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말하는 분들조차도 그게 뭐 정확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과 기초와 또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취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상식을 조금 더 쉽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워낙 이 대출이 이슈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대출 영상만 좀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쉽고 또 실무에서 좀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